현수랑 수진이가 1차 함수 부분 여기 뭐 활용 부분 나왔네요. 내용을 공부할 때는 요런 느낌이어야 돼요. 방정식 세우는 건데 미지수를 두 개 잡는 거예요. x하고 y.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숫자에 가려져 있어요. 숫자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뭐를 미지수로 잡아야 될지 뭘 미지수로 잡아야 될지 잘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내용대로 공부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끊어야 돼. 무슨 말인지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차 함수 식을 세우는 거니까 y는 ax 플러스 b 형태의 꼴로 식을 써야 되니까 당연히 1차식이 나와야 된다. 1차식 b가 0이면 y는 ax 형태의 꼴이 될 것이고 이런 형태의 식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알고 문제를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볼게요 한번. 현재 기온이 21도씨인 지면에서 100m씩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0.6도씩 내려가요. 100m씩 높아질 때마다 0.6도씩 내려간다라고 했어요. 100m씩. 그러면 지면에서 x 높이에서 기온을 y라고 했을 때 킬로미터라는 단위이기 때문에 얘를 킬로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100m에 0.6도씩가 내려가게 되니까 여기다 곱하기 10을 하고 여기다도 곱하기 10을 하면 1000m 즉 1km가 되겠죠. 1km에 6도씩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죠? 그러면 어디 갔어? 기온을 y라고 했을 때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시작한다? 21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내려갈 거다. 얼마큼 내려갈 거다? 1km에 6도, 2km에 12도, 3km에 18도, xkm에 6x도만큼 내려가게 될 거다. 그래서 관련된 식을 쓰면 y는 21-6x라고 쓰면 되겠죠. 지면이 3km인 곳에서의 기온을 구하라고 한다는 것은 지면, 이 뜻하는 바가 어딘지를 봐야 돼. 미지수. 여기서 지면은 미터, 즉 x가 바로 3일 때 y의 값이 얼마가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함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f3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함수 값을 물어보게 되는 거지. 뭐 이런 표현까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든지간에 x가 3을 넣어버리면 y는 어떻게 됩니까? 21-18 그래서 3도씩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기온이 15도다. 여기서 말하는 또 기온이 누군지를 봐야지. 기온은 y죠. y는 21-6x에서 기온이 15도라서 y가 15도일 때 21-6x 넘어가면 -6은 -6x x는 1 단위는 킬로미터지. 킬로미터로 바꿔주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냄비 온도 20도씨 물을 담아서 끓일 때 자 20도씨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4분마다 16도씩 올라간다. x분 후에 온도를 물어봤는데 x분이라고 표현하려면 1분마다 몇 도씩 내려가는 건지 올라가는 건지 그게 이제 표현하기가 좋겠죠. x분에. 그럼 4분마다 16도 내려가니까 올라가니까 1분에 몇 도 올라가게 됩니까? 4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x분에는 몇 도 올라가게 되겠어요? 4x 도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y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온도 20도에서 올라가겠죠. x분 동안 즉 4x를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끓는 물이 8분 후의 온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x가 얼마일 때 8일 때의 y의 값이 얼마예요?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죠. 249번 같은 경우는 어떤 질문이 되겠어요? y는 아까 식이 뭐였어? y는 20 플러스 4x였네. 온도가 68도가 된다는 거 y가 68일 때 x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y가 68이니까 68을 그대로 넣고 이런 느낌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x는 12. 이해 가시죠? 길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어떻게 된다? 20cm부터 시작을 한다. 120분 후에 초가 다 탄다. 초가 다 탄다라는 말은 한국말로 표현했지만 20cm가 탄다. 그럼 120분에
20cm가 타게 되니까 1분의 12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120분의 20cm가 탄다. 약분하니까 6분의 1cm가 탄다. 그러면 현재 20cm 그죠? x분 후에 1분의 6분의 1cm x분의 x를 곱하면 되니까 6분의 1 xcm씩 탄다는 얘기지. 그러면 6분의 1x를 빼줘야 되겠죠. 탄 길이. 그래야 남은 초의 길이가 y가 나오겠지. 남은 초라고 하는 건 남는 길이는 전체 길이에서 타버린 길이를 생각하면 되겠죠. 빼버리면 이해 가십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 x하고 y 값 뭔지 파악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10까지만 써주도록 할게요. 길이가 40cm인 어떤 용수철의 무게가 4g, 물체를 달 때마다 용수철 길이가 2cm씩 늘어나게 되면 xg의 물체, 이거 xg이야. 용수철 길이가 2cm씩 늘어난다. 그러면 4g에 2cm 늘어나니까 1g에 2분의 1cm 늘어나게 되고 xg은 2분의 1 xcm씩 늘어나게 되는 거지. 이해가요? 그러면 용수철 총 길이는 40에서 시작해서 2분의 1x를 더해주면 되겠죠. 전체 길이는 원래 있던 길이 더하게 늘어난 길이. x는 무게, y는 총 길이. 이해가시죠? 속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속력 부분을, 수소문의 농도 부분을 공부할 때는요, 공식부터 외우고 접근하셔야죠. 출발한 지 x시간 후에 남은 거리를 y라고 했어요. 전체 480km가 될 거고요. 출발을 하는데 시속 80km/h로 출발을 합니다. 남은 거리를 y라고 했으면 만약에 자동차가 여기에 있다면 남은 거리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얘에 대한 전략은 전체 길이에서 간 거리를 빼면 남은 거리가 나오겠죠. 남은 거리를 y라고 얘기한다면 1시간에 80km를 가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시간 단위 맞죠? x시간 동안 1시간에 80, 2시간에 160, x시간에 40x. 거리는 속력 곱하기 10. 전체 480에서 80x를 빼면 되겠죠. 물이 100리터의 물이 들어있는 욕조에서 2분마다 5리터씩 흘러나간다. 2분마다 5리터씩 흘러나간다는 부분을 1분에 2.5리터가 나간다. 남아있는 물의 양 y는 전체 물의 양 100에서 빠져나간 물의 양을 빼주면 되는데 1분의 2.5리터, 2분의 5리터, x분의 2.5 x리터가 빠져나간다. 그래프를 놓고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를 주고 풀 때는 문제를 읽어봐야 하지만 그래프부터 구해놓고서 문제를 읽으라고 내가 얘기를 합니다. 이 그래프는요, 직선으로 y는 ax 플러스 b 형태의 그래프가 일사분면에 잘려진 상태로 그려진 그래프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따른 x값과 y값의 범위를 찾아야 되지만 그것까지는 내가 바라지 않고, y절편은 20이니까 플러스 20이 될 것이고, y절편 20이죠. 얘는 x절편인데, x절편 알죠? 점 좌표를 읽으면 120,0이고 얘를 넣어버리면 0은 120 a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6분의 1.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6분의 1이다라고 해서 요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6분의 1 x 플러스 20이다. 지금은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나중에는 기울기로 선생님이 찾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기울기 잠깐 배웠나요? 맛배기만 보여주면
기울기, 즉 y는 ax 플러스 b 형태에서 얘는 y절편, 얘는 기울기인데 y절편은 20이니까 여기다 20 써주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y축과 만나는 점 0,20이니까 기울기는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고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음수 처리하시면 되고요. x값 증가량은 120, y값 증가량은 20, 120분의 20, 즉 a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20분의 26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a값과 b값을 찾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배웠으면 해도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야. y는 ax 플러스 b 형태가 될 것이고 y절편은 80이기 때문에 y는 ax 플러스 80이 되고 x절편이 120,0이 되니까 120,0을 넣어서 찾아버리면 빼주고 마이너스 80 120으로 나눠주니까 a값은 12분의 8 43 12 4입니다. 그럼 완벽한 식은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80이 되는 거죠. 이래놓고서 문제를 읽으면 남아있는 물의 양이 20L, 남아있는 물의 양은 y죠. 얘가 20일 때 x의 값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20은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80이 될 거고 양변에 화끈하게 3 곱해버려요. 아니 80부터 빼줘. 마이너스 60은 마이너스 3분의 2x 그럼 x는 마이너스 60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30 그래서 x는 90 90분의 남아있는 물량 20L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3을 곱해버리면 얼마가 돼요? 60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40 마이너스 2x 넘어가니까 2x 60 넘어가니까 180 x는 90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프 보고 그래프 10부터 찾으세요. 요거는 아까 기울기라면 얘기해 볼게요. y는 기울기 우하향하는 이거 안 하면 모르겠네. 기울기 우하향합니다. 아니면은 아까처럼 y절편 35, x절편 500,0 이렇게 해서 점 넣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구체적인 내용은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얘를 빨리 구하면은 우하향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마이너스 음수를 띠게 되고 x값 증가량 500, y값 증가량 35 약분 나중에 하고 x 플러스 35 이런 식으로 빨리 세워볼 수 있어야 돼요. 남아있는 휘발유의 양이 14L니까 휘발유 양은 y죠. y가 14일 때 57에 35 100 마이너스 100분의 7 x 플러스 30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분의 7x는 빼줘버리니까 21이 나왔어요. 양변에 100을 곱하니까 7 나누니까 300 나옵니다. 여기는 이게 편하면 이걸 하세요. y는 ax 플러스 b에서 y절편은 30이죠. y절편은 3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30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 다음 몇 콤마 몇? 5,32라는 점을 지나니까 넣어버리면 32는 5a 플러스 30 빼줘버리니까 2는 5a a 값은 5분의 2 그럼 완벽한 함수식은 어떻게 돼요? 5분의 2x 플러스 30 자, 길이가 42cm가 된다는데 길이는 뭡니까? x축이에요? y축이에요? x는 g으로 되어 있죠. y축이 cm, 즉 길이는 y가 되겠죠. 그럼 y가 42일 때 5분의 2x 플러스 30 30 빼주니까 12 5분의 2x x는 30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또 같이 볼게요. 삼각형 AOB의 넓이를 갖다가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삼각형 AOB의 넓이는 삼각형이잖아. 더군다나 직각삼각형. 그럼 밑변하고 높이만 구하면 게임 끝난다 이거예요. 그럼 점에 대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밑변은 O부터 A까지 높이는 O부터 B까지 즉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알면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면 게임 끝납니다. 그럼 B라는 점은 이 1차함수 그래프의 Y절편이니까 당연히 2가 될 것이고 X절편은 A라는 점 Y가 0이 될 때
y가 0이 될 때 x 절편의 값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2가 나옵니다. 여기도 한번 볼게요. 요거 하나 볼까요? x절편과 y절편을 구해서 삼각형 넓이로 구하시면 돼요. OA 그 다음에 OB 됐죠? 여기 y절편은 x가 0일 때의 값이고 여기 x절편은 y가 0일 때의 값이잖아요. 있는 건 점 좌표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죠? y가 0일 때, 즉 x절편 구할 거예요. y가 0일 때 2분의 x 플러스 4분의 0은 1이고 얘는 사라지겠지. 0이니까. 양면에 2 곱해주면 x는 2가 되겠죠. 나중에 고등학교 공식이니까 나중에 배우고. 고등학교 공식대로 해석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얘가 2지. y절편이 얼마인지 궁금하니까 x대 0 넣을 거잖아. 그럼 0 넣어버리면 얘 사라지지. 그럼 4분의 y가 1이 나오려면 당연히 y가 4지. 이런 식으로. 그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그래서 답은 4.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내용은 어떤 느낌으로 살펴보시면 되냐면 하나의 삼각형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삼각형을 꼭지점에서 이렇게 나누면 이 밑변의 길이의 b가 m 대 n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삼각형의 높이는 여기 h가 될 건데 자 이때 이 초록색 삼각형의 높이 또한 h가 되며 이 분홍색 삼각형의 높이 또한 h가 돼요. 즉 높이가 같습니다. 높이가 같을 때 이 초록색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m 동글뱅이 곱하기 h 분홍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h 즉 초록색과 분홍색의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땡땡 2분의 1 h, 2분의 1 h 사라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만 남냐? m 대 n만 남게 돼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비가 넓이비랑 똑같습니다. 즉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m과 n이 1대 1이라면 넓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연습을 잠깐 해보면 하나의 삼각형이 있을 때 이렇게 잘랐는데 얘랑 길이가 같대요. 근데 전체의 넓이가 20이라고 쳤을 때 얘도 10, 얘도 10만큼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들을 조금 더 간편하게 풀어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이용한 문제풀이 방법과 이용하지 않은 문제풀이 방법 두 가지를 모두 보여줄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i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고 y는 mx라고 하는 원점을 지나는 정비례 그래프가 삼각형 AOB의 넓이를 2등분한다고 봤을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라. y절편은 4고요. x절편도 4가 나올 거예요. 4를 넣어야 0이 나오니까. 그지? 그럼 얘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라고 해서 8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 파란색 빗금친 곳과 여기 빨간색 빗금친 곳은 각각의 넓이를 4씩 나눠 갖게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이때 이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4가 나오려면 밑변의 길이를 4, 높이 여기가 높이가 되겠지? 미안 여기가 높이죠. 여기가 높이 여기가 높이가 되겠죠? 이 높이는 얼만큼이 돼야 되느냐? 삼각형 넓이가 4면은 밑변이랑 높이랑 곱하면 8 나와야 되지. 2분의 1 곱해야 되니까. 그럼 4랑 뭐랑 곱해야 8이겠어? 2겠지. 그래서 이 점 좌표가 2예요. 점 좌표가 여기 점 좌표가 뭔 말하는지 이해가? 봐봐. 얘가 4, 얘가 4. 넓이는 8. 얘가 얼마? 4. 얘가 얼마? 4. 그 넓이가 4가 나오려면 요 높이가 얼마예요? 2여야 되지. 그러면 이 점, 이 교점에 x좌표가 2겠지. 그래야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해야 4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만나는 교점에 x좌표 2를 찾아낸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즉 y는 mx라는 그래프가 2,
뭐를 지나고 그거를 넣으면 n값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지나는 점 하나 x좌표를 구했다. 그럼 초록색 부분을 가지고 이제 또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게 4잖아. 그럼 똑같이 여기도 얼마 나와야 돼? 이 높이도 2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여기 점 좌표가 2라는 얘기지. 이해가요? 그럼 y점 좌표가 2니까 2,2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n값은 1 나오겠죠.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거라서 여기 부분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예를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두 일차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와 y는 3분의 2x 플러스 4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만날 때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갖다 구하라. 똑같이 y절편은 4고요.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높이는 얘 점이 4니까 이거 4인 건 알겠고 여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 길이는 두 점 좌표 빼면 되잖아요. 즉 이 점과 이 점에 대한 해석을 하실 줄 알면 된다. 이 점은 이 직선의 x절편이 될 것이고 이 점은 이 직선의 x절편이 됩니다. 얘 x절편은 얼마입니까? 선생님이 빨리 구해보면 마이너스 6이 나올 거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6이고 이 점 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빨리 구하면 4, 6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0이 나와서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4 그래서 답은 20 이렇게 나옵니다. 반복해서 자꾸 듣도록 하시고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 나중에 이제 일반 형태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예를 들게요.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있을 때 얘를 뭘로만 바꿀 거냐면 는 0 형태로만 바꾸려고 그래요. 그 는 0 형태로 바꾸려면 y만 이항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a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0 이런 형태로 쓰면 되겠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차 함수를 는 0, 1차 방정식으로 바꾼 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간단하게. 근데 매번 이런 식으로 쓰기는 좀 곤란하니까 1차 함수를 1차 방정식으로 해석할 때는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 그 다음 상수는 0이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형태로 써준다. 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는 0으로 만든다. 그래서 함수와 방정식의 경계가 여기서부터 허물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선생님이랑 할 때 같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는 y는 ax 플러스 b 형태의 꼴로 나타내는 건데 y는 ax 플러스 b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은 등식의 성질이에요. 좌변에 y만 있으니까 y만 남겨놔봐. 그럼 y는 이 y는 x 플러스 4를 넘어 이항시키면 이렇게 될 것이고 각각의 2로 나눠지게 되면 이런 형태로 써볼 수 있겠죠. 한 번만 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번에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y만 넘어가 버리면 이런 식이 될 거고 y는 6으로 나눠주면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는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y만 넘어가 버리면 이런 형태가 될 것인데 얘는 건들 필요 없이 그냥 끝났죠. ax 플러스 b 형태의 꼴로 쓰는 거니까. 얘 그래프를 갖다 그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얘를 y는 ax 플러스 b라는 형태의 꼴로다가 만들어주면 돼요. 지금 무슨 뜻이냐? 6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y를 이항시켜버리니까 이렇게 됩니다. y는 2x 마이너스 3 형태의 꼴의 그래프가 될 것이면 y절편이 얼마입니까? y절편은 마이너스 3이고 기울기는 2짜리죠. y절편은 마이너스 3이니까 요만큼 기울기는 2짜리다. 기울기가 2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 배웠나? 1분의 2라고 해석해서 x값 증가량이 1, y값 증가량이 2. 그럼 x값 증가량은 플러스 1이니까 짠! y값 증가량은 플러스 2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한 칸, 두 칸.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을 그리면 됩니다. 근데 1차 함수를 방정식으로 해석하더라도 이것을 하나의 직선으로 해석해서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평면 위의 직선은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얘가 지나는 아무 점이나 아무 점의 순서상 두 개만 엮어가지고 선을 잇기만 하면 돼요. 자 쓰지 마시고 손을 하세요.
즉 x절편과 y절편 같은 경우를 좀 빨리 구해보면 x절편 같은 경우에서는 y가 0일 때의 값이니까 y에다가 0을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3y y 대신 0 넣어버리면 사라지겠죠. 그럼 6x 마이너스 9가 0이 나와버리니까 x의 값은 6분의 9 2분의 3이 나오겠죠. y절편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그려볼 수 있느냐? y절편 같은 경우는 x에다 0 넣는 거죠. 그럼 6x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9는 0이죠. 그럼 마이너스 3y가 넘어가 버리면 3y는 마이너스 9 y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3이고 x의 값은 2분의 3이기 때문에 1.5가 되겠죠. 그럼 이쯤에서 찍어놓고 여기 가운데쯤에다가 그래놓고선 선을 연결하면은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x절편이 분수 형태로 꼴로 나올 때는 이런 점들은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습할 때 어떻게 연습하면 좋으냐? 기울기로 찾는 거. 기울기로 찾아서 그 선을 점을 찾아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점을 찾은 다음에 그 두 점을 이용해. 뭔 말이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이고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x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이 될 것이며 y절편은 1이 되고요. x 기울기를 가만 보아하니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마이너스 1처럼 생각하시고 x의 값이 얼마만큼 증가할 때? 이만큼 증가할 때 오른쪽으로 y 값은 얼만큼 증가한다? 마이너스 1만큼 증가한다. 한 칸 내려갑니다. 그러면 요 점에 찍히게 돼서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요 점과 요 점을 지나요. 아니면 x절편 y에다 0 넣었을 때의 값이니까 x절편 2 y절편은 x에다 0 넣었을 때의 값이니까 y값은 1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연결해줘요.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아니 지나는 점 아무거나 하나 넣으면 되는 건데 그 지나는 점 넣는 건 분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자 봅시다. 여기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1차 방정식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어요. x 플러스 y는 5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x가 1일 때 y는 4 나와야 되고 3이어야 되고 y가 2일 때 x의 값은 3이어야 되고 여기는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x, y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수는 아니에요. 그럼 점을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1,4, 2,3, 3,2, 그 다음에 4,1 점을 찍어주라는 거예요. 모든 수가 아니잖아요. 요 사이에다 점 찍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각각의 순서상으로 하는 그 자연수만 점 찍어주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전체라고 했어요. 그럼 전체라고 했으면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현이 될 텐데 x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y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5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4, 0일 때는 3, 1일 때는 2, 1일 때는 1이 됩니다. 그럼 x의 값 점을 일단 찍어주고 그 다음에 수 전체라고 했으니까 선을 연결해주면 될 텐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뭘 얘기했어? 평면상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한 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들을 다 찍어줄 필요는 없다 이거. 0,3이라고 했던 요 점을 하나 찍어주면 여기다 찍고 그 다음에 뭐 1,2라고 그랬으니까 1,2면 여기 점 찍어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게임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반듯하게만 연결해 놓으면 여기 있는 점들은 당연히 다 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프 위의 점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다양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깊이 있는 해석을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서 위에 있는 점이니까 넣어보면 된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면 위에 있는 점이고 아니면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는 거죠. x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넣고요. y 대신에 5를 넣어버리면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올 것이고 이것을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5 플러스 15 10이라고 하는 등호가 성립한다면 얘는 위에 있는 점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글명이 쳐주시면 돼요. 자, 요것도 한번 넣어보면 x 대신에 24를 넣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넣으면은 등호 성립하는 거 맞죠? 위에 있는 점 맞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가요?
2,1을 지난다. 2,1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죠. 위치관계 생각해보세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지나는 것은 0, 아닌 것은 x. 역시 마찬가지예요. 넣었을 때, 점을 넣었을 때 이 그래프에다가, 이 식에다가 등호가 성립하면 5, 아니면 x 이렇게 치라는 얘기입니다. 해석을 하면. x에다 2를 넣어버리면 6이고요. y에다 1을 넣어버리면 등호 성립하죠. 5 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 연산 작업 위주로다가 좀 해놓으시면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연결을 해서 연결 고리들을 잘 만들어 줄 테니까. 점 2,3이 1차 방정식의 그래프 위의 점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여기다가 뭐를 2,3을 넣어보라는 얘기죠. 2,3을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함수 a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방정식 불변이 있었잖아요. 뭔 말이냐? x 대신에 2를 넣어버리면 y 대신에 3을 넣어버리면 미지수 하나의 등식이 하나면 a 값 찾을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지나는 점, 위에 있는 점들은 넣어봐라 라고 하는 거야. 넣어봐라. 알겠죠? 넣어라. a,-1이 다음 1차 방정식 그래프에 넣어보는 거예요. 문자병에 걸리지 말고. x 대신에 a를 넣어버리면 되니까 3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a, 즉 3a. y 대신에 -1을 넣어버리면 마사는 11 나와버리니까 얘 넘어가 버리면 15, a 값은 5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내용인데, 여기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또 다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하셔야 돼요. 157쪽이 될 텐데 잠시만요. 좀 많이 나왔네요. 좌표축이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 y축, 여기는 x축, 원점. 자, 해석을 좀 하면서 해야 될 텐데, 좌표축이 평행한 직선이에요. x축이 평행한 직선이다 하면 이런 식으로 그어보면 되고, y축이 평행한 직선이다 하면 이런 식으로 그어보면 되는데, 이 노란색과 분홍색 하나씩 해석해 줄게. 노란색과 이 아까 칠했던 분홍색 그려줬던 이걸 해석을 해야 돼. 이 그래프는요, 어떤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x값이 어떤 값을 갖더라도 y의 어떤 값이 일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얘는 y는 x에다가 어떤 값을 넣더라도 0 곱하기 x, 0x 플러스 y 값은 무조건 a가 나올 것이다 라고 식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거지. x에다 1 넣어도 a, 2 넣어도 a, 3 넣어도 a, 1억을 넣어도 a가 나오잖아. 물론 이렇게 밑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y는 0x 플러스 a라고 해석을 함과 동시에, 식을 작성함과 동시에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x에 상관없이 a가 나온다. a가 나온다라는 건 y가 a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식으로 쓸 때는 0하고 x랑 곱하면 뭡니까?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만 남는다? y는 a. 이제 앞으로 문제에서 주어지는 건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하자? y는 0 곱하기 x, 0x 플러스 a. x에다 어떤 값을 넣더라도 y 값은 일정하다. 그리고 그래프로 그려내는 데 있어서의 힌트는 y축에 a라는 점을 지나는 축과 평행한 직선. 상식적으로다가 여기가 a라는 점인데 얘를 지나면서 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리라는데,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그리겠죠. 나중에 외워야 될 텐데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외운다라는 게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자꾸 그려보면서 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 해야죠. 그럼 이러한 그래프, 아까 분홍색으로 그려줬었던 이러한 그래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석하면 되냐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번엔 여기가 b인데, 얘는 y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x의 값은 무조건 0이 나와야 되는 값, 아니면 b가 나와야 되는 값이고, 이 그래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어떻게 작성하면 되냐? y는이 아니라 x는 0 곱하기 y 플러스 b 형태로 쓰게 되면, y에다가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얘는 0y라 지워지기 때문에 x의 값은 무조건 b가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x는 b 형태로 쓰게 되고 그래프로 해석하는 방법은 x축에 b라는 점을 지나는 x축에 b라는 점을 지나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된다. 해석은 어떻게 된다? y에 상관없이 x가 b다. 충분히 연습이 좀 돼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선생님도 그래프 그릴 때 x축, y축은 좀 그래요. 여러분도 그리셔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자? 작성은 빨리 해야 돼. y축에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지나는 x축과 평행한 직선. 해석은 x값에 상관없이 항상 y값은 마이너스 3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옳지 않은 것 얘는 y축의 수직이며 x축에 평행하다. 한 번 더. 자, 이렇게 또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0인데 이번엔 이렇게 해서 8이다. 그럼 이 식 자체는 어떻게 해석하자? x축에 8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해석은 어떻게 하자? y값에 상관없이 항상 x가 8이 나온다. 모양은 y축에 평행하다. 이걸 반복적으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푸는 게 늘어납니다. 자, 보세요. x는 3이다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예요. 표를 완성하고. 그럼 y의 어떤 값을, 이게 무슨 뜻이야? y의 어떤 값을 넣더라도 x의 값은 무조건 3이 나오게 되면 1,3이고 순서상으로 점을 찍어보면 1,3, 2,3, 3,3, 4,4 점점점점점점 모든 수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근데 이 매번 이렇게 해석하기가 힘드니까 요령을 좀 알려준 게 x축에 누구죠? 마이너스 2라는 x축에 마이너스 2라는 여기가 아니잖아. x축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점을 지나는 축과 평행한 직선. 보세요. y축에 평행하다 그러면 머릿속에 뭐야? y축에 평행하다 그러면 이런 직선들이겠지. 얘네들은 어떤 특징 갖고 있어요? x축의 점을 지나지. x축점을 지나지. x축점을 지나는 이 직선들은 x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x의 값이 y값에 상관없이 항상 4값을 가지니까 x는 4가 되겠죠. 다시 한번. y축에 평행한 직선이야.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니까 y축에 평행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고 이 그래프들은 x축점을 지나기 때문에 x는 이라고 쓰게 되고 y값에 상관없이 항상 x값은 마이너스 5를 갖게 되니까 x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무슨 말하는지 가요? 말 되게 웃기게 써놨어. 모든 y의 값은 x의 값 마이너스 10에 대응한다. 대응이라는 말까지 포함해서 되게 복잡하게 말을 써놓은 것 같지만 모든 y값, 즉 y에다가 어떤 값을 넣더라도 x의 값은 항상 10이다, 마이너스 10이다 라는 얘기니까 x축에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y는 1이다. x의 값에 어떤 수들을 넣더라도 y값은 항상 1이 나오며 해석은 어떻게 한다? 해석은 x값에 상관없이 y값은 항상 1이요. 그래프로 그리는 거는 y축에 1이라는 점을 지나는 축과 평행한 직선.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x축에 평행하다. 머릿속에 그래프를 떠올려봐. x축에 평행하다. y축점을 지난다. y는 x값에 상관없이 y값은 항상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자꾸 따라 하세요.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나오는데 1차 함수식과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1차 함수식은요 몇 가지가 있냐면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총 6가지. 이건 내가 표현할 때 울버린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그래프 1, 2, 3, 4, 5, 6번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 줄 알아야 돼요. 6개의 그래프를 갖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안 써줄 거예요. 1번 그래프 얘 하나만 듣고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하시면 됩니다. 1번 그래프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1번 그래프는 기울기가 우상향하고 있죠. 오른쪽 끝에만 봤을 때. 그럼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얘 기울기는 양수입니다. y절편은 어때? 그래프 그대로 보고 얘기하시면 돼. y절편 양수가 되겠지. 선생님이 나중에 본 수업 시간 때는 얘 머릿속에 상상해서 선생님 외우라고 할 텐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x절편은 어떻게 돼요? 음수가 나오겠지. x축과 만나는 x절편.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분홍색 중에서 요거 4번 한번 볼까요? 기울기가 우하향하고 있죠. 오른쪽 끝에만 봤을 때 그럼 기울기 우하향이죠. 음수. y절편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y절편, y축과 지나는 점 여기니까 양수가 되겠죠. x절편은 어떻게 됩니까? x절편은 여기 있죠? 그럼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1, 2, 3, 4, 5, 6번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시면 돼요. 이때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 2번과 5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웠던 y는 ax라는 형태의 꼴이고 얘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 당연히 0이고 x절편도 얼마입니까? 0이죠. 여러분들 절편이라고 쓰셔야 돼요. 얘도 x절편 0, y절편 0이고 이런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1차 함수에서 한 단계 또 넘어간 내용이 될 텐데 여기 내용 고등학교 때 고스란히 나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어떤 형태의 그래프로 있다? 이렇게 뭐 x축의 평행한 y축의 수직이 즉 y축 점을 지나는 직선 x값에 상관없이 y값이 항상 일정하다. 갈 때쯤 되니까 꼬인다. 저희 좀 늦어가지고 혓바닥이 꼬이네. 식은 y는 얼마 이렇게 얘는 y축의 평행에 x축의 수직이야. x축점을 지나 x는 해석은 y값에 상관없이 x의 값은 항상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프들이 주어진 겁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갖다가 구하라 라고 했는데 한 가지 방법만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평면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점을 찾아내면 게임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두 점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 y는 as 플러스 b 얘는 머릿속에 박아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얘는 머릿속에 박아놓고 시작해야 되고 얘 그래프는 4,7 과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일단은 해볼 수가 있어요. 방법은 두 가지만 합쳐. 두 가지만. 4,7을 1번 일단 첫 번째 4,7을 만약에 넣어본다고 친다면 지나는 점이니까 넣어도 되잖아. 그러면 7은 4a 플러스 b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 둘을 연립방정식 때려버리면 돼요. 그럼 a값과 b값 각각 나오겠고 두 번째 방법을 여러분들도 좀 잘 쓰셔야 되는데 기울기와 y절편을 찾는 건데 y절편을 찾는 느낌이 아니라 기울기부터 찾는 거예요. 4,7 이 공식 알고 있죠? 기울기의 정의이자 공식이에요. x값 증가량 여기서 여기 빼주면 되죠. 분해 여기서 여기 빼주면 되죠. 방향은 다르면 안 됩니다. 5분의 12 그럼 a값은 얼마? 2라는 얘기지. a값이 2라는 얘기죠. 그럼 y는 2x 플러스 b라고 놓고 a값 찾았으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넣어보면 돼요. 넣어보면 마 3은 마 2 플러스 b b값은 마 1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거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죠? a값과 b값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뭐가 있으나 이런 것만 해볼까?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 y는 ax 플러스 b 형태의 꼴이며 지나는 점이 마 1, 4 그 다음 3, 마 4 이렇게 두 점이 있어요. 자,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으로 가보면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주고 4에서
마사를 빼주면 마이너스 4분의 8이 나와서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며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b이고 둘 중에 아무 점이나 하나 넣어보면 되니까 얘를 넣어본다고 치면 4는 2 플러스 b가 나와서 b 값은 2가 나오겠죠.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어떻게 된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해서 답을 써주시면 돼요. 물론 두 점을 넣어서 A, B와 관련된 1차식 두 개를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을 때려도 되고요.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인데 앞에서 설명을 다 했어요. X축점을 지나면서 축과 평행한 직선, X축점을 지나면서 축과 평행한 직선, Y축에 평행한 직선, X축에 5라는 점을 지나요. 간단하죠? X축에 8이라는 점을 지나요. Y축에, 원점은 헷갈리면 안됩니다. Y축에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지나요. 아주 간단하죠. Y축에 3분의 4라는 점을 지나요. 간단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161쪽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연립방정식과 그 앞에서 배웠던 방정식과 그 다음에 저기 거시기 1차 함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내용을 보는 건데 잠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선생님이 코칭 선생님은 어디까지 얼마만큼 어느 강도로 했는지 내가 감이 없어갖고 선생님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보다 깊이 있고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우리 흔히 배웠던 연립방정식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4. 연립방정식을 때려 x값과 y값, 뭐 가관법이든 대입법이든 쓰면 되겠죠. 나중에 등치법이나 이런 걸 알려줄게요. 근데 얘를 1차식 두 개, 1차식 하나, x와 y라는 두 개의 문자, 미지수로 되어 있는 1차식 두 개의 연립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얘를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 x 플러스 2y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0 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써버리면 얘는 연립방정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해석 자체는 하나의 직선이고 하나의 직선이죠. 이 두 직선을 모두 만족시키는 x값과 y값을 찾아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요. 그냥 지금은 간단하게 뭔 내용이냐면 연립방정식의 교점은 두 1차식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구나. 즉 해는 얼마? 마이, 3.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는 교점의 좌표구나. 교점의 좌표 얼마? 2, 1. 얘가 x는 2, y는 1 이라고 하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연립되었을 때 이 직선의 1차 방정식, 이 직선의 1차 방정식을 연립했을 때 해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도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x-y는 2라고 하는 식은요. 이 직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x 플러스 2y는 8이라는 건 이 직선을 의미하는 것인데 두 직선을 연립방정식이죠. 이 연립방정식을 직선으로 해석해서 그래프로 그렸더니만 그 만나는 점, 즉 얼마? 4,2가 4,2죠. 4,2라는 점이 있더라.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 x는 4, y는 2다. 해석을 잠깐만 해보면 x값 4, y값 2라는 건 빨간색이 지나는 점이기도 하니까 여기다 다 넣어도 되고요. 분홍색이 지나는 점이니까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연립방정식으로 해석하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건 이 두 1차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x값과 y값이잖아요. 즉 얘의 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교점 좌표가 연방의 해다. 연방의 해는 교점의 x좌표와 y좌표다. 이렇게 쌍방향으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 점의 x좌표 x는 마사, y좌표 얼마? y값은 3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정식과 그래프에 대한 상호 이동관계, 상호 이동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 수학에서 방부등식과 방정식 부등식, 방부등식하고 함수는 그 경계선이 없어야 된다. 함수는 경계선이 없어야 된다. 얘를 얘로 해석하고 얘를 얘로 해석하는 그 쌍방향적인 내용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정식과 부등식 다 공부하는 목적이 함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하시면 이거 뭐냐 선생님이 저기 뭐냐 수업할 때 제대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산 적은 두 직선의 교점좌표 즉 3,-2는 연방의 해다. 넣으면 A값 나오겠죠. 방정식 불변. 넣으면 B값 나오겠죠. 연방의 해가 뭐다? 교점좌표다. 교점좌표는 뭐다? 연방의 해다. 교점좌표가 얼마다? 마4,마4다. 얘는 어떻게 해석하자? X는 마4, Y는 마4. 얘를 어떻게? 여기다 넣어도 된다. A값과 B값 찾으시면 되겠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 방법은 대입법과 가관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얘와 얘를 그래프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즉 첫 번째 식을 그래프로 그리면 y절편을 x에다 0 넣었을 때의 값이니까 사라지면 y값은 2죠. 그 다음 x절편은 y에다 0 넣었을 때의 값이니까 y에다 0 넣었을 때가 x값은 2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선을 이 1차식을 직선으로 해석했을 때 함수 그래프로 해석했을 때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왜 손이 떨리냐. 밥을 안 먹었는가? 오늘 선생님 하루 종일 안 먹었거든. 못 먹었지? 시간 없어. 얘도 빨리 구해볼게요. y절편은 얼마가 되느냐?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요. x절편은 4가 될 것인데 이 직선이 될 것인데 여기까지 이해가? 실제로 만나게 되면 두 직선의 교점좌표인 요 점좌표 즉 얼마? 3,-1이죠. 내가 제대로 그렸다면 3,-1 3,-1 이라는 이 x값 3, y값 마이너스 1은 얘에 해당. 3-2 맞죠? 3-1 4 맞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안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해를 구할 수 있다. 설명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래프의 교점에 두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와 y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그래프를 직접 그려봐서 손으로 고생 좀 해라 라고 해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문제가. 자, 여기 부분은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두 직선의 위치관계와 연립방정식 해의 개수인데 1학년 2학기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배웠는데 위치관계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꼬리지 빼면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일치한다. 됐죠? 다시 한번 한국말로 하면 위치관계를 얘기합시다. 위치관계를 얘기하면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그 다음에 일치한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아직 도형이 안 끝났어요. 교점 개수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건 교점의 개수가 1개요. 평행한 건 교점의 개수가 0개요. 일치한다라는 건 교점의 개수가 겁내 많죠.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수히 많다. 근데 방정식으로 해석해 볼게요. 방정식으로 해석해 보면 아까 기억나요? 방정식을 직선으로 표현하고 방정식을 직선으로 표현했을 때 그 교점은 그 두 방정식, 즉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그랬죠. 해가 몇 쌍이다? 교점이 1개라는 거니까 해가 한 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얘는 해가 없다.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죠. 연립방정식의 뒷부분에 보면 연립방정식의 특수해라고 해가지고 연립방정식의 특수해라고 해서 해가 무수히 많을 때와 해가 없을 때 존재하지 않을 때 두 내용을 공부했을 겁니다. 그거를 그래프와 연결해서 공부할 줄 알아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까지 내가 바라지도 않고. 근데 얘를 함수 영역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평면에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돼요.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같고 반드시 같아야 되고 근데 얘도 기울기는 같아요. 맞죠? 기울어진 정도가. 그러니까 기울기만 같다만 얘기하면 평행인지 일치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얘기해 줘야 돼. 끝까지. 얘는 y절편이 달라요. 지나는 한 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y절편이 같은 것이고. 하나의 표처럼 돼 있어서 되게 중요한 내용처럼 나와요. 중요한 내용처럼이 아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그림으로 보고 위치관계, 교점 방정식 마지막 함수를 해석하는 것까지 해서 매우 중요한 표지만 얘는 암기가 아니에요. 얘는 이해입니다. 철저하게 이해. 철저하게 이해해요. 철저하게. 교점 개수는 연방의 해와 같아요. 연방의 해. 그런 부분들 같이 파악해서 내용을 보라는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이해입니다. 보세요. 연립 방정식으로 잠깐 해석하면 위치관계를 말할 건데 위치관계 연립 방정식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봐야 되겠죠. 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5분의 6이죠. 아 미안. 얘는 y는 어떻게?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로 나눠지니까 y는 5분의 6이 될 거고 6x 그죠? y절편 0입니다. 얘는요. y는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15가 돼서 마이너스 5로 나눠지니까 5분의 6x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보면 됐어요? 위치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는 갖고 y절편이 다르죠. 기울기는 갖고 y절편이 다르잖아. 기울기는 갖고 y절편이 다르면 이런 부분이 될 것이고 평행. 해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평행, 위치관계는 평행이고 위치관계는 평행이라고 쓰는 거고 해의 개수는 교점이 0개이기 때문에 해가 없다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야.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4x-3은 2y죠. y는 어떻게 됩니까? 2x-2분의 3. 얘는 어떻게 됩니까? y는 2x 플러스 1이죠. 기울기 똑같죠. 근데 y절편 다르죠. 평행이죠. 근데 해의 개수는 없죠. 무슨 말하는지 가야 안 가요? 이걸 방정식으로 내가 잠깐 해석하면 연립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라는 내용을 잠깐만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만. 가간법을 쓰기 위해서 혹은 가간법을 쓰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 특정 x를 곱했어. 특정 얼마를 곱했어. x를 소거하기 위해서 x를 같게 만들려고 물론 2를 곱한 다음에 더해도 되지만 같게 만들려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했어. 그럼 위의 식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는 6이 될 거고 얘는 2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8이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 가는가? 얘는 연립방정식에서 풀어버리면 x값과 y값이 한 쌍이 나오겠죠. 해가 한 쌍이 나온다는 거 위치관계로 봤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지. 해는 한 쌍이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는가? 근데 요런 것 등을 좀 풀어봐봐. 봐봐. 연립방정식으로 잠깐 해석해볼게. 위의 식에다 3을 곱하면 9x-3y는 12가 나오고 9x-3y는 12가 나와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x를 소거하기 위해서 빼줬더니만 y도 소거되더라 이거야. 여긴 또 0 나와버리고 그럼 x하고 y에다가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지. 얘 위치관계가 뭐예요?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교점개수가 많아야 되고 일치관계가 되겠죠.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y는 어떻게? 6x 플러스 2죠. 얘는 y는 어떻게 해요? 2x 마이너스 2죠. 기울기가 다르죠. 기울기 다르니까 얘는 뭐야? 한 점에서 만난 거지. 당연히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겠죠. 해는 한 쌍이 될 것이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십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 자, 이 문제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와 요거의 공통인 점, 교점이 점좌표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0,-2죠. 이 교점은 얘한테도 해, 얘한테도 해. 둘 다 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각각에 넣어버리면 A값과 B값 방정식 불변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교점 좌표가 얼마입니까? 2,-1이고 교점의 x좌표와 y좌표는 얘한테도 넣어도 되고 얘한테도 넣어도 되는 얘와 얘를 연립방정식 했을 때 해라는 얘기죠. 넣으면 A값과 B값 나오겠죠. 교점은 둘 다 넣어도 된다. 맞잖아. 지나는 점 넣는 건데 둘 다 지나니까.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십니까? 내용을 다 이제 풀어주긴 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간지 몰라서 일단은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1차 함수,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1차 함수 단원 통틀어서 고등학교 단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단원이고요. 내용 끝까지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